베스트 5,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란 뜻이죠? 그렇죠. 그럼 첫 번째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. 아침 뭐 먹었어요? 그래요?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. 정말요? 네, 이게 왜냐하면 그 취준생들이 긴장하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쓱 들어가는 말이고요. 근데 사실 이건 좀 농담이고 그건 뭐 먹은 걸 얘기하면 되니까요. 뭐 미역국 먹고 왔습니다.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.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베스트 5에 들 질문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우리 회사에 당신이 맞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다른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. 우리 회사가 꼭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라든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맞는 게 무엇입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결국 왜 우리 회사에 당신이 매칭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잦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단골 질문일 테고 또 이사님도 딱 떠올려지는 질문들이 있으세요? 네, 일단은 뭐 아침 뭐 먹었냐와 비슷하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는 그렇죠. 질문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자기소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기소개가 실제로 이 순위 안에 있었고요. 네. 면접 준비 베스트 5,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? 네, 5위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5위는 가족 소개를 해보세요입니다. 가족에 대해서도 소개. 물어보는 질문이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예. 자기소개를 포함한 또 가족 소개인 것 같은데 이 질문에서는 좀 어떤 답을 원하는 거죠? 네, 그 가족 관계를 묻는 질문 자체는 정말 뭐 호구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자의 어떤 이제 진실성이나 인성적인 면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나 직무와 같은 좀 객관적인 내용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가족 관계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은 준비를 한다고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을 말할 때는 이제 꾸며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말하면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말하는지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주로 말하는 태도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요. 그러면은 프라이빗한 거니까 묻지 마세요.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는 없겠는데 사실 이게 좀 구태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. 가족 소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신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떤 회사들은 아예 그 이력서나 자소서 안에 가족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직접 물어본다는 건 좀 약간 옛날스러운 건데 옛날엔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양질의 가정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? 그러니까 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인가? 아니면 험하게 자란 사람인가?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했던 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까진 가지 않는데 어쨌든 좀 남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이런 분이신데 아버지를 전 존경합니다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아나는 뭐 그런 식의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굳이 뭐 무엇하고 있다. 사실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신데 뭐 이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좀 약간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있는 지원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숨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건지도 궁금하네요. 네,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안 좋은 가정사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제 모 대기업의 CFO께서는 재무회계 직무에는 이혼 가정이나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네, 그건 재무 직무의 좀 특성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오히려 뭐 요즘에 이제 이혼 가정이나 뭐 편부모 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만약에 직접 면접장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미 극복했고 이겨냈고 이 자리에 섰다.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봤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현실에 적응을 빨리 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5위의 질문 알아봤고요. 또 4위 어떤 질문이었죠? 예, 4위로 꼽힌 질문은요. 취미는 무엇입니까? 였습니다. 한국 닌텐도, 삼성전기,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취미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. 그래요. 취미는 무엇입니까? 할 때 뭐 독서요,
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? 상이요. 이런 거 많이 예. 나오죠? 되게 애매한 게 그거거든요. 네. 독서 음악 감상은 그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인 거고 그쵸. 아주 솔직히 저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 오덕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요. 예. 뭐 스포츠에 빠져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. 그러면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되게 취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. 가령 뭐 그 얘기를 좀 끌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아마 취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진 않을 거예요. 가령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럼 농구 같은 거 해봤을 때 뭐 재밌었던 적은 없었나 해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농구가 왜 좋습니까? 뭐 이런 식의. 그럼 거기서 슛 들어가는 게 재밌고요 라고 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건 없잖아요 여기서. 그러니까 이게 팀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작전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다라든가 실제로 내가 이 조직적인 어떤 것들을 여기서 배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취미에 관해서 연결되는 질문들에 이 회사적인 어떤 내가 성격을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와 어떤 직무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직무와 취미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땐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? 네, 그 직무하고 취미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. 예.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미를 물어보는 게 당락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아주 특별한 취미, 저는 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가 들고 돈은 얼마가 들고, 그럼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?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취미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면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, 오히려 이제 말씀 주셨듯이 뭐 스포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그 성취감, 경기를 했을 때 팀워크 이런 게 좋다. 네. 그다음에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요즘에 뭐 명량을 봤더니 네. 이순신 뭐 장군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.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답변들을 잘 하는 게 그 취미를 묻는 것에 대한 이제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좀 너무 편안하게 예.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성실한 답변이 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면접 질문 3위 한번 알아볼게요. 3위는요.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? 네. 입니다. 이 질문도 뭐 삼성그룹, 국민은행, 포스코 등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. 이 질문을 물어보는 면접관의 심리가 또 궁금하네요. 내가 원하는 직무를 시켜주겠다는 건가요? 글쎄요. 그 원하는 직무를 시켜주겠다라기보다는 네.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보기 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알고 왔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. 네. 사실 뭐 면접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라고 해서 그 일을 바로 뭐 입사하게 된다라고 해도 맡게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. 네.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 이제 순발력 자체를 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럼 면접을 보면서 실제로 그 어떤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? 근데 혹시? 네, 전혀 상관없다라고 상관없어요. 생각이 예. 됩니다. 네. 예. 왜 어차피 그 지원자를 뽑아서 사실 뭐 OJT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OJT 성적에 의해서 부서 배치가 되고 대부분 순환보직을 거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묻는 질문 자체는 방금 좀 말씀드렸듯이 순발력? 네, 오로지 그냥 순발력 자체를 아. 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좀 올바른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. 가령 이제 예. 가령 태진 씨나 서진 씨가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MC를 맡고 싶어요.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싶으신가요?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네.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?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쵸. 네. 예. 예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. 아나운서 네. 면접 때. 네, 근데 그런데 그거 뭐 가령 무한도전을 예.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길래 맡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무한도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. 예.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예능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하고 싶구나라고 해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다른 것보단 이렇게 부대끼고 뭐 토크쇼보단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맡고 싶은 업무를 보면 이 사람의 성향과 하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지금 말을 뱉었다고 해서 맡게 될거나 그런 희망은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여담이지만 뭐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제가
처음 밝히는 건데 예. 다음 주부터 제가 K본부의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. 정말요? 예, 출연하고 싶습니다. 네, 다음 주부터 축하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주부터 출연하고 싶습니다. 예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요. 예. 아무튼 이 직무에 대해서 정작 예. 회사 입사만 하고 싶어 하지 직무를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취업 준비생도 굉장히 많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자신의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. 맞습니다. 이시안 대표님.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예. 직무를 맡아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. 대학생 입장에서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 뭐 마케터 어쩌고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인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인사 직무를 어디서 맡아보겠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절대로 그다음에 뭐 산업 현장에서 플랜트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이 학교에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. 그런데 기업에서는 직무적인 경험을 원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이제 많이 인턴을 한 어떤 경험들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인턴 기회가 오거나 그랬을 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야 이번 방학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좀 해가지고 직무적인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를 꼭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좋습니다. 자, 면접 질문 베스트 5 알아보고 있고요. 뭐 이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많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. 네. 2위 어떤 질문이죠? 자, 2위는요. 우리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어디에 지원했나요? 그 결과는 어땠나요? 입니다. 참 이거 이런 질문 난감하죠. 예. 예. 아니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전 이 회사만 지원할 겁니다. 얘기하면 또 속 보이고 어떻게 해요, 이건. 예. 당연한 거죠. 저는 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구나. 예. 누구라도 알만한 거고요. 예. 실제로 내가 여기 말고도 그 비슷한 곳에 지원할 만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다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런 거죠. 뭐 다 그러니까 80%의 솔직함과 20%의 약간의 그 좀 이게 속여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냐면요.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. 가령 내가 뭐 LG화학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뭐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화학적인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해야지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LG화학, 삼성 SDS, 현기차 그러면 닥친 대로 지원했다는 느낌을 주기 쉽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중에 좀 비슷한 계열사들 여기는 사실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무적인 관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. 네.